안녕하십니까. 정신다 막히는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범어 천자문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고반자 구의 이 아데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바나가리 문자로 아데샤, 또 알파벳 표기로 아데샤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아네사지만 이제 이 발음들을 또 실담자의 발음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 중에 이 지금은 이제 사지만 예전에는 샤로 읽었습니다. 집샤로 읽었던 것을 생각하면은 이 발음이 그만큼 예전의 발음이 우수하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예전에는 이제 알파벳 표기가 없기 때문에 실담자의 모든 표기를 한자로만 표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티벳 문자로 어느 정도 실담자와의 그런 이 표기의 일치성, 발음의 표기의 일치성을 좀 해준 다음에 티벳 문자의 그런 음가를 가지고 다시 한자라든지 몽고 문자, 만주 문자로 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발음들을 좀 더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것인데 한자만 가지고 표기할 경우에는 중국의 한자 발음이 다르고 또 일본의 한자의 발음이 다르고 우리 한자의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서로 이렇게 한자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혼란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해주는 것이 바로 알파벳의 국제적인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실담자를 명확하게 그 발음의 법칙과 또 표기법들, 국제적인 표기법들을 익히다 보면은 이 알파벳 표기를 보든지 또 대바나가리 표기법을 보든지 또 티베 문자를 보더라도 그걸 보고 이 실담자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이 대바나가리 문자 아데샤와 또 알파벳을 보고 아데샤를 보고 또 실담자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의 R을 써주십시오. 기본의 R을 써주시고요. 기본의 다를 쓰신 다음에 이 단음 A니까 왼쪽 위에다가 살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S자 위에 악센트가 있는 샤의 글자입니다. 기본의 샤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가끔씩 좀 빗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글자 아데샤를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덩국정원으로 이 구의 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구의 상성에 6권에 31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덩국정원의 표기에서는 이렇게 점이 2개가 있으면은 상성의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언해본의 작품에 이렇게 이제 상성이라 쓰지 않아도 이렇게 점이 2개가 있으면은 그 표기가 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선 초기에 작품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국정원의 표기대로 적어진 이 오린천강지국이라든지 석도상자를 보고 점이 2개면은 이거는 상성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기법을 보고 면밀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많은 고등작품이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육체 천자문에서 좀 글자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클 거자로도 통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글자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필체의 글자를 좀 봐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글자를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은 그동안 역사가 축적된 이래로 수없이 많은 문헌들이 나오고 또 이런 문짝을 정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성과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글자체들을 또 많이 만들어줘서 또 컴퓨터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글자도 많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이 현대 물질 문명의 이 기를 사용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따로 좀 이 빈도수가 적은 글자다 보니 이 거란 문자나 이어진 문자, 이 서한 문자로는 또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좀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천문감에서 이 한자의 그 고분자 구를 보면 이렇게 당시의 대두계 한자의 표기로 이렇게 귀라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규를 발음한 다음에 이를 발음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겠고요. 위방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콤파스가 원을 그리는 도구라 치면은 이거는 이제 네모난 정사각형을 그리는 도구라고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번자 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이제 그 한천문감에서 이렇게 이제 만주 문자로 이렇게 우리의 표기법으로 이렇게 둘보지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알파벳으로 보면은 학자들이 밝힌 그 표기법이 이렇게 둘보지투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뭐 두루보지투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그 표기법을 보면은 이 표기법들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우리의 표기법들이 우수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만주 문자로 만주의 그런 글자의 음가를 표기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표기법으로 이 만주 문자를 음가를 적어준 이 한천문감이라든지 동문위에 또 이 사막여거의 그런 작품의 우수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고전이 작품이 허술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현대의 이제 그 표기법으로 만주 문자를 이렇게 구사해서 구현을 해 보면은 이 표기법이 정확하게 한천문감의 표기법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한천문감의 표기법은 다시 오체천문감의 표기법의 그 만주 문자와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문이 일치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공부가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재밌게 공부를 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또 공부가 즐겁습니다. 꼭 시험에 나오고 또 취직을 위해서 하는 공부만이 최고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고전과 함께 또 어려운 이 상황일수록 또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셔 사시게 되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